이곳은 타이완에 있는 한 아파트. 얼마 전 둘째를 낳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국미 씨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우리도 맘마 먹자. 자, 배 많이 고팠죠요. 자. 밤낮이 바뀌어 시도 때도 없이 보채는 데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갓난쟁이를 혼자 돌보다 보니 산후조리는커녕 벌써 몇 주째 잠 한 번 편히 못 자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안일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잠시라도 틈이 날 때면 산더미같이 쌓인 집안일을 해치우기 바쁜데요. 그러다 보니 이거 금방이라도 감기 몸살이 찾아올 듯 온몸이 다 찌뿌듯합니다. 아, 이거 큰일이네. 융이한테 감기 옮으면 안 되는데. 감기가 심해지기 전에 억지로라도 밥을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데 아유, 아무것도 없네. 장을 봐둔 지가 꽤 오래된 탓에 있는 거라고는 죄다 시들시들한 채소들 뿐입니다. 조금 상하긴 했지만 냉장고 안에 보관해뒀으니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지 않았고 이렇게 도려내고 먹으면 되지 뭐. 다른 반찬 없이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껍지겁 막 먹고 있던 그때 알았어. 먹었다. 결국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아이를 안아드는데 그런데 급하게 먹은 밥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소화제에 탄산음료까지 마셔봤지만 딱히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는 국미씨. 엄마, 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며칠만 왔다 가면 안 돼요? 굉장히 안 좋나 봐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딸의 전화를 받고 놀란 친정엄마는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어머머, 얘 얼굴 좀 봐. 아니 대체 뭐 먹었기에? 볶음밥 말고 먹은 게 없는데 소화제, 탄산음료까지 먹어도 잘 안 내려가 엄마. 얘가? 그런다고 체기가 내려가니? 전화로 미리 딸의 상태를 들었던 엄마가 국미 씨를 위해 준비해온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민간 요법으로 사용해온 사혈침. 아유. 이렇게 새카맣게 피 나오는 거 보면 체에도 단단히 체했네. 그리고는 오는 길에 이용하다는 한의원에 들러 손수 지어온 당약까지 데워 먹였는데 덕분에 체기가 다 사라졌는지 한결 속이 편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침 요 며칠 감기 기운 때문에 힘들어하던 국미 씨는 큰딸 아이링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깨우는데 아이링, 일어나. 유치원 가야지. 아직까지 잠에 취해 있는 아이링. 그러나 보다. 동생을 보면서 또래보다 일찍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딸아이가 감기까지 달고 사는 것이 안쓰럽긴 했지만 도저히 두 아이를 혼자서 돌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링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건 남편의 목. 여보, 다녀올게. 엄마 바이바이. 자. 그런데 그때 아이고. 어머 자기야. 왜? 양말에 구멍이 났어. 양말? 조금만 기다려봐요. 다른 거 갖다 줄게요. 급한 마음에 아이를 안은 채로 양말을 꺼내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허리야. 하지만 출산 후면 찾아오는 산후통이려니 하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습니다. 리웅, 아빠 갔다 올게. 여보 힘내. 잘 다녀와요. 그리고 당신 너무 안 계속 몸이 안 좋아 보여. 좋으면 식은땀을 흘리는데. 괜히 병 키우지 말고 이따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병원 좀 다녀. 알았어요. 회사나 갔다 와요. 그래. 그런데 그날 저녁 감기 기운이 더 심해져 약까지 먹었지만 고열에 시달리던 국미 씨는 결국 버티다 못해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중이었는데 안 좋아. 어찌된 일인지 전에 없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가 싶더니 왜 이렇게 아프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지금 왜 이래? 공미야, 공미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 장기를 손상시키는 폐혈증으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받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는 했지만 비교적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국미 씨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된 이유는 평소 위험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행했던 어떠한 잘못된 행동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국미 씨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다름없는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폐혈증이 왔단 말이죠. 달려오겠습니다. 바로 다 알아요? 좀만 이따 갈게요. 아니, 왜 두 딸의 아빠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산후 후에 이런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있었구나. 김지혜 씨는 푹 쉬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도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뜬금없는 데서 정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정답은 정답은? 양말의 구멍 때문.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부인 되시는 분이 굳이 그걸 갑자기 갈아 신겨야 된다고 아이를 안은 채 굽히다가 갑자기 허리에 고통을 호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안은 채로 이렇게 하다가 되게 쇠퇴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딱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거죠. 노지원 씨, 쇠퇴가 아니고 쇠약이요, 쇠약. 뭘 쇠퇴해요, 뭔가? 뭐 지적해 주니까 웃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몰라놓고. 그래서 정답은 양말에 난 구멍. 말들이 정답이야. 저희가 다 치료해야 돼요. 정답 아니야? 정답이라고? 없어.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 급격히 면역력이 약해지고 맞아요.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정말 굉장히 인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 병이 신부정처럼 또 합병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태까지 이건 보셨죠? 네. 나랑 같은 생각. 정답은 친정 엄마가 오른손을 따준 사혈침에 있었던 거죠. 나랑 달라. 아무도 모르고 맞아, 오래된 거니까. 소독도 안 했는데 침이라고 따준답시고 바이러스가 있는 그 바늘을 소독도 안 한 채 땄던 거죠. 일리 혈관 안으로 그 바이러스는 침투하게 되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링링 씨는 감기 기운을 앓고 있는 것처럼 고열을 알아야만 했죠. 하지만 이때라도 우리가 바이러스를 동조하시는 겁니까? 야, 괜찮다. 정확합니다. 네. 확실하게 되면 뭐 저희가 치료하는 거죠. 그럼요. 저는 약해요, 답이. 서로 묻히기 할까요? 괜찮네요. 그럴까요? 자, 하나, 둘, 셋. 정답! 나 이거 쳐다봐가지고 웃는 줄 알았어. 자, 정답하면 주세요. 우리 벌집 먼저 받아야 된대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네. 저는 지우고 왔네. 갈걸. 갈라 그랬었는데. 자, 난 정면 갑시다. 돌파할 거야. 하나, 둘, 셋. 배불러. 너무 진해. 너무 미쳤어. 아슬하게. 이거 좀 안 해보는 거 같네, 그죠? 둘, 셋, 넷. 충분해요, 선생님. 제일 많이 말해줬어요.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얼마 전 출산을 한 뒤 어린 두 아이를 돌보며 집안 살림까지 신경 써야 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돼 있었던 국미 씨는 폐혈증으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마는 과연 국미 씨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급하게 밥을 먹다 체한 국미 씨가 힘들어하던 그때 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친정엄마는 그간 그래왔던 민간요법대로 체했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손을 따야 체기가 내려가지. 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쑥 내려갈 테니까 기다려봐. 응? 체 소독도 하지 않은 침구를 사용해 국미 씨의 손을 땄는데, 자, 여기서 국미 씨 모녀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최근 출산을 한 데다 피로가 누적됐던 국미 씨의 몸 상태는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것 때문에 체 소독도 하지 않은 바늘에 찔린 작은 상처가 며칠 후 살짝 붓기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작은 상처였지만 이곳을 통해 국미 씨의 몸으로 들어온 치명적인 세균이 혈액을 타고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폐혈증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작은 상처로 인해서도 폐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그저 감기인 줄만 알고 병을 키웠던 탓에 국미 씨는 결국 갑작스런 쇼크 상태로 쓰러졌고, 국미야! 아이고, 국미야, 정신 차려! 병원으로 옮겨진 지 불과 몇 시간 후 폐혈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으로 채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통해 감염된 세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 곳곳으로 급속도로 퍼지는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8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바로 이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한류 스타 배용준이 폐혈증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세계적인 슈퍼모델 마리아나 브리디는 급성 폐혈증으로 손과 발을 모두 절단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폐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몸속에 들어온다 해도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과도한 다이어트나 과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작고 사소한 상처로 들어온 세균이 폐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독되지 않은 침이나 그런 바늘 같은 것들로 찌르거나 아니면 뭐 작은 화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넘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소독되거나 치료되지 않으면 중증 폐혈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소독되지 않은 바늘로 손을 따거나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개인이 침을 놓는 행위 역시 치명적인 세균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주로 체했을 때는요, 손을 따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바늘을 이렇게 문지르셔서 따주시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다 그랬죠. 요즘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죠. 집에 있으면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좀 달군 이후에 조금 식히고 그 다음에 손을 따고 있습니다. 바늘을 찌를 때는 작은 상처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염될 거라고는 잘 생각이 안 해서 그냥 상처 부위가 워낙 조그마니까 감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렇듯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상처로도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1935년 독일의 생화학자 게르하르트 도마트는 바늘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진 딸아이가 바늘에 찔려 폐혈증에 감염되자 딸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폐혈증 치료제를 직접 개발했고,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연인을 위해 장미꽃을 꺾다가 가시에 찔린 상처가 골마 사망한 독일의 시인 릴케의 직접적인 사인 역시 폐혈증이었으며, 또한 최근에는 영국의 한 여성이 피어싱을 한 뒤 상처 부위로 균이 들어가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등 이렇듯 사소한 상처도 제대로 소독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무섭다. 따라서 이러한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평소 적정한 운동과 영양소를 섭취하고 또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기본. 그리고 아무리 작은 상처라고 해도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상처가 곰거나 덧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처 치료에 있어 가장 기본은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소독하는 것. 상처 부위가 밖으로 드러나 있어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경우에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거즈나 밴드 등으로 상처 부위를 덮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상처를 확인해 진물이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염된 손으로 다래끼나 여드름 등을 짜거나 벌레 물린 곳을 함부로 긁는 건 역시 삼가는 것이 좋고, 귀를 뚫거나 피어싱 등의 장식으로 할 때는 항생제를 먹고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참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소독되지 않은 바늘로 함부로 손을 따거나 의학적 지식 없이 침수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 하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만약 이렇듯 피부에 상처가 난 뒤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36도 이하의 저체온증이 찾아오거나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또한 혈압이 낮아져 손발이 차갑게 식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시간이나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력이 없어진다면 폐혈증을 의심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 끼를 가라앉히기 위해 소독하지 않은 바늘로 겁없이 손을 땄다가 폐혈증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만 동미씨. 때론 소소하게 넘겼던 작은 상처가 치명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당신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손 무서워서 못 가겠네요.